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틱 장애의 치료, 약물 선택 우선순위와 CBIT 병행 전략입니다. 소아틱 장애, 특히 뚜레증후군의 약물 치료는 증상의 중증도와 일상생활, 장애 여부를 바탕으로 시작하며 주요 약물은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 등 항정신병제와 클로니딘 등 알파2 아드레날린 작용제입니다. 선택은 증상, 동반 질환, 부작용 양상에 따라 맞춤 결정되며 반드시 전문의 관리해 투약 및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1. 주요 약물 종류 및 특징입니다. 비정형 항정신병제,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이 있습니다. 미국 FDA와 국내에서 널리 사용하는 1차 선택 약물입니다. 도파민을 억제하여 틱 증상을 줄입니다. 졸림, 체중 증가, 대사 이상, 혈당, 지질, 근경직 등 부작용이 있으나 비교적 안전하게 투약 가능합니다. 전형적 항정신병제, 할로페리돌, 피모자이드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된 약물이나 추처회록의 이상운동, 파킨슨 증후군, 경직 등 이 부작용 위험이 높아 필요시 사용합니다. 알파2 아드레날린 작용제, 클로니딘, 구안파신이 있습니다. ADHD나 충동, 과잉 행동이 동반될 때 우선적으로 시도 가능합니다. 진정, 혈압저하, 졸림 등이 부작용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근육성 국소틱에 증상이 국한되고 다른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2. 투약 원칙 및 주의사항입니다. 약물은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거나 행동치료, CBIT, HRT 등 효과가 부족할 때 부득이하게 사용합니다. 약물요법과 행동치료를 병용하면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10일 8개월 단위로 경과를 보며 증상 호전 시 서서히 감량하거나 중단합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틱 반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진적 감량이 원칙입니다. 동반질환, ADHD, 강박 등 치료와 틱 치료제 간의 상호작용 및 부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DHD 약물, 메틸페니데이트 등은 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예후입니다. 틱 장애는 대개 경과가 양호하여 성인이 되면 절반 이상에서 증상이 사라지거나 경미해진다. 그러나 약물 치료는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며 완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틱 치료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틱 장애, 틱 디스오더의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 특히 CBIT, 틱에 대한 포괄적 행동 중재를 병행하는 것은 중등도 이상의 심각도를 보이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접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병행 치료의 기본 원칙입니다. 동시 시작, concurrent start, 가장 권장되는 스케줄입니다. 약물 복용을 시작하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CBIT를 시작하여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합니다. 약물이 틱의 강도를 낮춰 환자가 행동 중재 기술, 습관, 반전 훈련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행동치료 우선 틱 치료의 1차 선택은 CBIT이므로 약물 치료는 CBIT가 효과가 없거나 틱의 심각도가 매우 높아 즉각적인 조절이 필요할 때 병행됩니다. 조절, 티트레이션, 약물은 효과를 위해 천천히 용량을 늘리는 타이트레이션, 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행동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권장 병행 스케줄 4단계 모델입니다. 약물 치료와 CBIT를 병행하는 전형적인 과정은 약 6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 기간을 포함합니다. A 1단계 초기 평가 및 목표 설정 1년 2주입니다. 약물 치료 담당 의사가 환자의 틱 심각도와 동반 증상, ADHD, 불안, 강박 등을 평가하고 기저선 용량, 베이스라인 도세지로 약물을 처방합니다. 행동치료, CBIT 치료자가 환자와 가족을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씁니다. CBIT는 보통 주 1회 세션으로 총 814회기가 표준입니다. 병행 목표, 약물과 CBIT가 서로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도록 두 치료자 간의 협의를 통해 치료 목표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B2단계 집중 중재 기간 80주입니다. 약물 치료 1년 2주 간격으로 약물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최적의 효과, 옵티말 도세를 찾습니다. 용량 조절기 이 기간 동안 부작용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행동치료 CBIT 핵심 기간 주 1회 총 8회기의 핵심 CBIT 세션을 진행합니다. 핵심 내용 틱인식 훈련,
경쟁 반응 훈련, Competing Response Training, 기능 분석, 이완 기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숙련시킵니다. 병행 효과. 약물로 틱 강도가 감소하면 환자는 CBIT 훈련에 더 집중하고 성공적으로 기술을 습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C. 3단계 유지 및 안정화 기간 6개월입니다. 약물 치료. 틱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용량에 도달하여 약물 복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동반 질환에 대한 약물도 함께 관리합니다. 행동 치료. 보강 및 일반화. 주 1회 세션이 끝난 후에는 인후 4주 강역으로 보강 세션, 부스터 세션을 진행하거나 전화 코칭 및 가정에서의 자가 연습을 격려합니다. CBIT 기술을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목표. 틱의 빈도와 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환자가 스스로 틱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D4단계 추적 관찰 및 감약 6개월 이상입니다. 약물 치료, 감약 테이퍼링, 틱의 상태가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호전이 지속될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에 약물 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시도 테이퍼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틱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복용량을 늘립니다. 행동치료, 필요에 따라 연 2, 4회 정도의 외래 추적 관찰을 지속합니다. CBIT 기술을 완전히 습관화하여 틱이 재발하더라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합니다. 3. 치료 요소별 권장사항입니다. 치료 목표. 약물 치료의 목표는 틱의 강도와 빈도를 51, 70% 정도 유의미하게 감소시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것입니다. 행동치료의 목표는 틱을 유발하는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틱의 강도를 낮추는 대처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핵심 약물. 약물 치료는 도파민 기량제 계열, 아리피프라졸, 알파2 효능제 계열, 클로니딘, 구안파신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행동치료는 습관, 반전 훈련, HRT를 기반으로 하는 CBIT가 표준 치료입니다. 기간서 횟수. 약물 치료는 틱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경우에 따라 수년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총 8-4회기 집중치료 후 유지보강 주 1회 세션이 일반적입니다. 치료의 질. 약물 치료는 의사가 환자의 동반 질환을 함께 고려하여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 치료는 치료자의 전문성, CBIT 인증이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참여 및 가정에서의 숙제 수행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소아 약물 치료 vs 성인 약물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는 안전성과 동반 ADHD 관리를 고려하여 알파2 효능제를 먼저 사용하며 성인은 강력한 틱 억제 효과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상대적으로 일찍 사용하거나 더 고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소아와 성인의 약물 선택 차이입니다. 틱장애 틱 디스오더의 약물 선택은 소아와 성인에서 근본적인 작용, 기전은 유사하지만 약물 종류의 우선순위, 용량, 동반 질환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치료 목표. 소아는 틱 증상 완화 및 동반 질환 ADHD, OCD 등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발달 및 학교 생활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성인은 삶의 질 개선 및 만성화된 틱 또는 난치성 틱 관리가 주가되며 직장, 사회생활,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1차 선택 약물 소아는 알파2 효능제 알파2 아고니스 인클로니딘, 구안파신입니다. 성인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 사이코틱스 인 아리피프라졸 리스페리돈입니다. 약물 선택 원칙. 소아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립된 약물 우선입니다. 졸림,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은 소에 비해 강력한 틱 억제 효과를 위해 도파민 차단 효과가 강한 약물을 상대적으로 일찍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반 질환. 소아는 ADHD가 가장 흔합니다. 알파2 효능제는 틱과 ADHD 증상을 동시에 완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인은 강박장애, OCD, 불안, 우울 등이 흔하며 항정신병 약물 외 항우울제, 취업리, 기타 안정제 병용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난치성 틱.
소아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합니다. 성인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고용량 또는 VMAT2, 억제제, 테트라베나진, DBS 신부, 뇌 자극술 등 보다 침습적인 치료법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약물 계열별 세부 차이입니다. A. 알파2 효능제 알파2 애고니스 소아에서의 위치, 경증 중등도 틱의 1차 치료제로 선호됩니다. 틱 자체의 억제 효과는 항정신병 약물보다 약하지만 ADHD나 불안을 동반할 경우 두 증상을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아이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성인에서의 위치, 성인에서도 사용되나 단독 치료제로서의 역할보다는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 보조적인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Second Generation Antipsychotics 소아에서의 위치, 중등도 중증 틱 또는 알파2 효능제에 반응하지 않을 때 2차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리스페리돈과 아리피프라졸이 대표적이며 아리피프라졸은 비교적 대사성 부작용, 체중 증가 및 신경학적 부작용이 적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에서의 위치, 만성 틱 및 뚜렛 증후군의 1차 약물로 적극적으로 고려됩니다. 성인은 소아보다 약물의 효능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물 용량도 틱 억제를 위해 소아보다 높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C. 기타 약물 및 치료 VMAT2 억제제 테트라베나진 등은 주로 성인에서 항정신병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틱에 고려되거나 신경학적 부작용이 우려될 때 선택될 수 있습니다. 소에게는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DBS 신부뇌 자극술 Deep Brain Stimulation은 극심하고 난치성인 성인 뚜렛 증후군 환자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됩니다. 소에게는 표준 치료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